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4장 부정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까지 했고, 오늘은 부사적 용법부터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복습을 하고 가면은, 자, 부정사란 뜻이 한자말로, 낫의 의미인 그 한자가 아니라, 정할 수 없다라는 부정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피니티브인데 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퀴즈를 한번 냈었는데 부정이 영어에서는 4번이 나옵니다. 자, 부정이 4번이 나오는데요.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부정이 4번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1번. 자, 메모하면서 해보세요. 첫째는 부정관사가 있잖아요. 정관사, 부정관사. 어때요? 기억나시는가요? 정관사라는 것은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정할 수 있을 때는 정관사 더를 붙이고요. 정할 수 없을 때는 부정관사, 어를 쓰게 되어 있죠. 자, 메모하셨으면 두 번째는 부정대명사가 있습니다. 부정대명사. 대명사판에 가면은 대명사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인칭대명사, 의문대명사, 그다음에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얼른만 예를 들면 some과 any, other, another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부정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수사. 그러니까 수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량형사의 줄임말인데요. 수량형사는 팔품사에는 안 들어갑니다. 형용사편에 들어가죠. 형용사편에 가면은 수량형사가 나옵니다. 기수, 서수, 배수, 그리고 부정수사가 나옵니다. 부정수사란 말도 숫자를 정할 수가 없다. 그런 건데요. 아까 some과 any가 있었잖아요. 부정수사에도 some과 any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부정대명사에서는 여러 가지 all, every, each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부정대명사는 좀 더 종류가 많은데 부정수사란 것은 주로 some, any 정도 숫자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대명사편과 형용사편에 가서 각자 대명사, 부정수사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 부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부정이란 말이 4번이 나온다. 자,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부정 나올 때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의 원어를 보면은 infinitive로 되어 있는데 원래 finish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finish란 말은 끝마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딱 떨어져서 완성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여인 in을 붙여서 infinitive 끝나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정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infinitive란 말도 쓰고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부정사용법이 명사용법, 형용사용, 부사용법인데 명사로 딱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원래 명사처럼 원래 형사, 원래 부사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명사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형용사처럼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사처럼 그때그때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떨어져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사 infinitive라고 쓰는 겁니다. 실제로 가령 to swim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다 쓸 수 있고요. to live 뭐 여러 가지 to run 다 모든 동사에 to를 붙이면 어쩔 때는 명사, 어떨 때는 형용사, 부사처럼 그때그때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to를 붙여놓고는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사라는 용어를 쓴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지난번은 명사용법 SOS 역할 한다고 그랬죠. 뭐뭐 하는 건 하기. 자, 형용사용법도 중요했었는데 복습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형용사용법은 33쪽입니다. 형용사처럼 명사를 취한다. 뭐뭐 하기 위한. 자, 여기도 보면은 읽을 책 to read a 그러니까 I have no book to read인데 읽을 책
두꺼운 책, 얇은 책 하면 형사가 되겠죠. 이거는 형사는 아니지만 to read가 마치 형사처럼 명사를 수용한 거죠. 가령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거 재밌다 해볼까요? To read a book is fun. 그건 명사형법이 돼버리잖아요. 같은 to read로도 주어 목적어 부역하라면 명사처럼 쓴 것이고, 뭐 책을 읽기 위해서 내가 기차에서 책 한 권 읽기 위해서 뭐 책을 하나 샀다, 뭐 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하면 부사적 용법이 되어버리겠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먹을 것, 그 다음에 깨트릴 사람, 그 다음에 너를 속일 마지막 번째 사람, 결코 속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고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 연습은 예고를 배우는데 유일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것에 형사형법이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참고에 투부정사 다음에 전사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살 집이 없다. 할, 이쁜 집, 빨강 집, 노란 집, 하얀 집 이런 식으로 형사처럼 둘이 이번에 형사는 아니지만 형사처럼. 그런데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사 in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house와 to live의 관계, 그러니까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와 투부정사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을을 넣어보면 문장이 성립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비교적 쉽게 전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친구를 논다 안 되죠. 친구와 함께 노는 거고. 의자를 앉는다 안 되죠.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 오늘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쓸 펜을 논다. 펜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with가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with도 있다는 거. 그 CF 문장 아마 이것 때문에 전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강의에서 느꼈을 겁니다. 자, 먹을 숟가락이 없다. 전사가 없으면은 숟가락을 먹겠다는 뜻. 문장 이상 안 되죠. 틀린 문장이 돼버리죠. 숟가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숟가락을 먹겠다는 분이 계신다.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숟가락을 많이 드시고 배고프시면 숟가락 가지고 와작을 다 뜯어 먹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 숟가락을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with란 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이겠죠. 숟가락을 가지고 먹겠다는 문장이 맞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돼가지고 틀린 문장 골라라 했다 했을 때, 만약 이 문장 골라가지고 나는 숟가락을 먹는 대로 하고 만약에 출제위원한테 이 문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먹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연락이 안 오겠죠. 합격했다는 통보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억지니까요. 숟가락을 가지고 먹겠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 두 번째 기억이 날 겁니다. 퀴즈 두 번째를 냈었는데, 전사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냈었는데 어디 연구를 좀 해보셨을까요? I want a pen to ride on, to ride with, and ride about 썼는데, 자, 펜과 라이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펜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이해됐는데 펜 위에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펜을 쓴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위에다가 뭔가 쓴다는 거니까 이거는 쓸 종이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on이 나올 때는 쓸 종이가 없다는 뜻이 되고요. 쓸 펜이 없다. 그러니까 종이 위에 쓸 펜이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쓸 종이가 없다 뜻이 되고, 여기는 쓸 펜이 없다 이런 게 되고, about를 쓰면은요, 뭔가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쓸 주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쓸 그런 펜이 없다는 말은 about를 쓰게 되고, 다시 한번 on은 종이 위에다 쓸 펜이 없다는 것이고, 위에는 펜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펜이 없다는 뜻이고요. about는 뭔가 대해서 주제에 써야 되는데 그 주제가 없는 주제를 써야 되는 게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강의 부사적 용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사처럼 동사, 형사 시간인데,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목적, 원인, 결과 정도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부사 용법이 실은 가장 또 많이 쓰입니다. 부사적 용법에서도 목적이 가장 많이 쓰죠. 하루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we to live, no live to eat.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때 이 투부는 동사수식형 부사정법이죠. 아까 살 집이 없다 할 때는 형용사용법이었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을 산다는 것은 그러면 또 명사용법 되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명사, 형용사, 부사가 원래 문장 속에서 정해져 간다. 원래는 아예 to live만 놓고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부정사. 그 다음에 날 보러 왔다. 날 보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에 갔다. 그 다음 문장 He studies very hard to pass the examination.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한다. 다른 부사 수식하고 있죠. They went to Africa to care for the poor children. 불쌍한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다라는 동사 수식하고요. They came to this island to dig up the ancient ruins.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섬에 왔다. 발굴하기 위해서, 파헤치기 위해서, dig up 하기 위해서 왔다.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쓰이는 부사정법의 목적, 이렇게 체계를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는 결과용법이 있는데 뭐뭐 해서 그 결과. 이거는 내신에 정말 잘 나옵니다. 중등부, 고등부. 다음 판별 요령은 주로 무의지동사 다음이 나옵니다. awake, grow, live 정도 3개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의지란 말은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나오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100%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대부분 예문들이 이런 식에서 이제 문장들이 많이 등장된다. 1번 보면은 he awoke to find himself famous. 그는 자기 자신이 유명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잠이 꼈다. 자기 자신이 유명한 것을 발견하기 잠이 꼈다. 그러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깨워야 되고 자기가 의지대로 마음껏 유명해질 수도 있고 뭐 아주 뭐 억지를 피운다면 그 문장도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억지가 심한 거죠. 그래서 잠이 깨고 보니까 그 결과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자, 2번. 그래서 위대한 시인이 되기 위해 성장했다. 글쎄 이것도 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틀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결과용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가 성장해서 나중에 위대한 신이 됐다. 그게 더 좀 더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되겠죠. 성장해 보니까 나중에 위대한 신이 됐다. 위대한 신이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 목적을 가지고 난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결과니까요. The doctor went to Africa never to return. 중요합니다. 3번 별표 하나 해 두실래요? 자, 누가 한번 해석해 볼 사람? 해석할 분 한번 해 보실래요? 자, 그 의사가 결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아프리카 갔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프리카에 갔으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결과 돌아오지 못했다. never to return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but he did not return으로 바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never to return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4번에 보면은 many people live to be 90 nowadays. 많은 사람들이 90세가 되기 위해서 산다. 오늘날 90세가 되기 위해서. 그럼 100세까지는 살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억지죠? 그래서 살고 보니 90세가 됐다. 90세까지 살았다. 결과용법이죠. I woke up to find myself in the hospital. 자, 깨보니 병원에 자기 자신이 누워있더라. 자기 자신이 깨어보니까 그 결과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고 lived to be 90. 그래서 90세까지 살았다. 전부 다 무의지 동사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awake, grow, live 정도 기억해 주시고 결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참고는 별표 3개 정도 해두시고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해두시고 내신 정말 출제 잘 됩니다. 특히 고등부. 자, 거기다가 내신 정말 왕창 출제됩니다. 특히 only 주관식으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only만 가로를 해놓고 문장이 이제 길게 주어지겠죠. 한 100자 이상 내외의 질문을 주어서 가로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 하나 골라 써라. 그러면 조금 문법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금방 only를 알아낼 수 있는데 문법에 대해 체계가 없는 학생들은 그 지문들을 다 암기한단 말입니다. 수십 개 되는 지문, 수백 개 되는 지문들을 다 암기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비효율적 공부를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He made every effort only to fail. 그는 노력을 했는데 오직 실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했다. 억지죠. 자, he made every effort but he failed.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나 그 결과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but he failed로 바꿨을 수 있는데 but he failed를 only to fail도 바꿨을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only 특히
주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로에다가 적어두세요. 가로에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 가로하고 주관식의 출제 빈도수 아주 잘 나옴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 hurried up only to be late for the meeting. I hurried up only to be late for the meeting. 자, 나는 서둘렀는데 그 결과 지각했다는 거죠. 모임. 그러니까 모임에 지각하기 위해서 서둘렀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둘렀으나 그 결과 모임에 늦고 말았다. But I was late for the meeting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법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36쪽이 되겠습니다. 자, 감정 원인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해석 방법 뭐뭐 하니 하고서 다 형광펜 해서 좋겠습니다. 주로 판별 요령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동사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문을 보면은 자, 너를 만나니 만나고서 반갑다. 감정이 반가워진다.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to hear the sad news. 그 슬픈 소식을 들으니 듣고서 놀랬다. 그 다음 문장 그의 슬픈 소식을 듣고서 유감스럽다는 뜻이고 I was disappointed for you to have kept me waiting so long. 너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해서 나는 정말 정말 실망스러웠다. 네가 나를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하다니 정말 나는 실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부정사가 나오는데 완료 부정사라기도 한데 아무튼 두 부정사 나왔는데 지금은 역시 실망하다는 감정 나타내는 형사 동사에 나왔기 때문에 뭐 하니 하고서 나를 기다리게 하니 나를 기다리게 했으니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감정 원인. 자, 정도 용법은 아마 네 번째 용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목적 다음 정도로도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건데 자, 별표 3개 해두시고 해석 방법 다 형광펜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은 이 정도용법은 일반 문법책에 시중에 나오는 문법책에는 정도용법이란 말을 잘 언급이 안 돼 있고 주로 형사 부사 수식이다라고만 언급이 돼 있는 문법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실은 정도란 말을 해주면은 조금 생소한 말이긴 하나 오히려 훨씬 더 기억을 더 오래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문을 보실래요?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 자, 문제를 풀기 어렵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도용법. 그 정도로 풀기에 풀 정도로 우리 정도란 말 쓰잖아요. 야, 그건 너무 정도가 심한데, 야, 그건 그 정도의 문제는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어. 야, 그 정도 문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정도. 자, 형사 수식하죠. 그러니까 부사충용법이란 말이죠. 형사 수식하고 있잖아요. 정도 용어 써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고급진 단어예요. 고급진 용어입니다. 자,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읽기에 어렵다. 그 정도로 어려운 책. 이 강을 수용하기에 위험하다. 그 안에서 수용해야 되니까 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this tool is convenient to work with. 이 도구는 가지고 일하기가 참 편리한 도구다. 그 정도로 편리한 도구. convenient. It's very hard to make friends with. 친구를 만들기가 좀 까칠하다는 얘기죠. 그녀는 매우 어렵다. 딱딱하단 말은 좀 그렇고요. 친구를 만들기가 함께 친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 정도로 좀 까칠한 정도의 여자다. This chair is comfortable to sit on. 자, 이 의자가 그 위에 앉아있기에 굉장히 편안한 의자다. 그 정도로 편안한 앉기에 앉을 정도로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정도의 의자이다. 자, 정도용법. 자, 굉장히 생소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강단에서 강의해보면 정도란 말은 많이 쓰는데 이거를 정도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목적은 좀 그런 대로 아는데요. 그 다음에 목적까지만 알고 부사용법에서 그 다음에 뭐 결과, 감정의 원인 정도까지는 아예 기억을 못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책도 되게 쉽게 써져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정도만 문법을 기억해도 나중에 대학생까지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모든 시험에 뭐 승진시험 다 쓰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더 훨씬 더 이걸 체계적이면 더 잘하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수식인데 여기서 그 유명한 투투형법도 나오고 하는데 주로 부사인 enough to나 enough로 수식한다. 자, 예문을 보시면 This stone is too heavy to carry. 이 돌멩이는 너무나 무겁다. 운반하기에는 너무나 무겁다. 그 정도로 무거운 돌멩이. 그래서 우리 투투형법 중학교 때 많이 나오죠. 투투 너무나 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so that cannot으로 바꿔 쓴다는 것. 주관식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투투용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사용법에서 정도용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서는 단순하게 투투용법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투용법은 기억을 하는데 이 투투용법의 앞에 있는 투와 뒤에 있는 투부정사도 구별도 안 될 뿐더러 이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부사적용법의 정도란 말은 아예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장. He was kind enough to show me the way. 나에게 그 길을 안내할 정도로 충분히 친절하다. 충분히, 그 정도로 충분히. 그래서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라고 그러죠. 형용사 enough.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자, M은 he is not old enough to understand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해할 정도로 아직은 나이가 들지 않았다. 그 정도로 아직은 정도가 어린 정도의 나이다. A man is not too old to run new things.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실 분들. A man is not too old to run new things. 남자가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지 않는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나이가 들지 않았다. 예, 완전 나이롱 해석이 되고 있네요. 그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자, 다시 어떤 사람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그렇게 나이가 들지는 않는다. 즉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not old to run. 이거 써오된 용법으로 바꿔 쓰는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제 나중에 문법어법 그 강의를 따로 한다고 그랬죠. 문법, 어법 틀리기 쉬운 문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책이 여러 권 있어서 또 많이 이제 시험 대비를 할 텐데요. 그때 가면 이 투투용법이나 인업 형용사 부정사를 so that can, so that cannot 뭐 여러 가지 바꿔 쓸 수 있는 그 공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프린트물로 따로 복사를 해서 제가 사진에 이제 이 동영상 올려놓으시면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용법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거기 투투용법 나오는데 so they cannot 다 형광펜 해두세요. 이거는 너무 정말 기본적인 것이죠. 이거는 많이 다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 수용할 수 없다. so that cannot을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so heavy that I can't carry it. 자, 이 문장도 별표해 두시고, 그래서 이때의 투투용법. 근데 지금 for me가 들어가 있죠. 의미상주어라고 합니다. 아마 의미상주어는 다음 시간에 의미상주 다다음 아마 부정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자, 의미상주 편에 가서 for me를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this stone is so heavy that I can't carry it. 자, so that can't인데, 자, 여기서 또 이시 들어갔네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법이 어려워지는데, it 안 쓰면 이거 틀려버리거든요. 자, 이것도 나중에 프린트물은 내신 대비용으로 많이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만 많지는 않아요. 그것만 따로 프린트로 제가 화면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멩이는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운반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 it을 안 쓰면 왜 틀리냐면은 목주가 빠져 있다는 건데, 이 돌멩이는 너무 무겁긴 한데 내가 캐리할 수가 없다. 무엇을. 그래서 대절이 나올 때는 완벽한 문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this stone is so heavy 한 문장, that 이하가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that 이하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I can't carry it. carry라는 타동사 다음에 it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안 적으면 틀립니다.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it을 빼놓고서 틀린 문장이 있다. 아는 대로 골라 써라. 너가 아는 대로 골라 써. 선생님은 귀찮으니까 그냥 출제할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편하고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아이들만 고통스럽죠. 이 돌멩이는 너무나 무겁다. 내가 운반해. 왜 여기서는 it을 안 적는가? 이거는 한 문장이잖아요. this stone. 이 문장은 대절이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 한 문장. stone이 있기 때문에 구태에 적을 필요 없는데, 이 대절만 따지면은 여기는 stone이 없으니까 it을 적어준다. 막 그런 뜻입니다. 자, 독립부정사는 수수어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수거처럼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부사용법이 이제 이런 식인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벌써 시간이 30분을 또 향해서 가는데요.
자, 원형 부정사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부정사, 투 없는 부정사에도 동사 원형인데 근본적으로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라 원래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인데 목적격보 오형식에 쓰이겠죠. 지각동사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 제가 퀴즈를 그냥 말로만 내겠습니다. 이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가 되면 이 원형 부정사가 동사 원형이라는 건데 수동태가 되면 형태가 어떻게 바뀔까요? 다시 한번 퀴즈. 자, 퀴즈 한번 자, 메모해보고 맞출게요.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변할까? 한번 문법책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부러 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같이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보면 조금 더 좀 더 흥미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꼭 같이 꼭 하루하루 빠지지 말고 첨삭하시면서 꾸준히 나가시면은 적어도 기본 영문법에 대해서는 이 문법책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요. 아마 한두 달 사이 열심히 하면은 한 2개월 전후에서 한 2, 3개월 전후에서는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정사의 세 번째 강의, 원형 부정사 강의에 다시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